호랑이 밥이 될 운명. 옛날 옛적에 구대 독자인 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집안은 윗대 조상부터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9대째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호식의 운명을 타고났다. 호식은 모두가 12살이 되던 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그래서 어느 날 소년은 점쟁이를 찾아갔다. 점쟁이는 그에게 12살에 호식의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될 운명이라고 했다. 그는 12살에 닥쳐올 자신의 운명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머물고 있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12살이 되어 어머니가 흐느껴 울며 슬퍼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떠나 방랑을 시작했다. 이곳저곳 목적 없이 돌아다녔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서울에 당도했다. 그는 서울에서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호주머니에는 100냥의 돈이 남아 있었다. 그는 점쟁이에게 가서 자신의 숙명을 말해줄 수 있다면 가진 돈의 절반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점쟁이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점쟁이는 소년의 아군을 점치고 나서 몹시 놀랐다. 그는 잠시 골똘히 생각하더니 운명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말을 꺼냈다. 호식의 아군이 끼어있는 날 서울에 있는 김정승의 집 딸방에 숨어라. 그것이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 길로 소년은 김정승의 집 문 앞에서 서성대었다. 그렇지만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다행히도 정승의 집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작은 집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할머니가 살고 계셨다. 그는 할머니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조금 드리고 잠시 머물기를 부탁했다. 할머니는 기꺼이 소년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는 할머니에게 자신이 곧 호식으로 죽게 될 운명임을 이야기하고 9대 조상 때부터 똑같은 운명을 겪은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그의 슬픈 이야기에 몹시 감동받았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김정승의 딸은 할머니 조카였다. 호식의 아군이 끼인 날 저녁에 할머니는 술과 먹을거리를 준비해서 정승의 12대문의 문지기들에게 대접했다. 잠시 후 문지기들이 술기운으로 졸기 시작할 때 할머니는 정승의 딸 방에 소년을 들어가게 했다. 마침 딸은 저녁을 먹으러 가고 방에 없었다. 할머니는 병풍 뒤에 소년을 숨겼다. 이윽고 딸이 나타났을 때 할머니는 일부러 준비해온 먹을거리를 꺼내면서 말했다. 아유, 사랑하는 조카야. 이 할머니가 너에게 주려고 맛있는 것을 가져왔단다. 하지만 방금 저녁을 먹고 와서 배가 부르겠구나. 병풍 뒤에 놓아둘 테니 나중에 배가 고파지면 꺼내 먹도록 하여라. 할머니는 먹을거리를 병풍 뒤에 두고 집으로 갔다. 딸의 방은 정승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래서 아무도 그녀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보는 사람이 없었다. 잠시 후에 딸은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할머니가 두고 간 먹을거리를 가지러 병풍 뒤로 갔다. 그녀가 병풍을 젖히자 병풍 뒤에 한 소년이 숨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귀신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주역을 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년은 없어지지 않았고 근심스러운 얼굴빛을 하고 앉아 있었다. 딸은 놀라면서 조심스레 소년에게 물었다. 귀신이냐? 사람이냐? 왜 거기에 앉아 있느냐? 소년은 자신의 이야기를 김정승의 딸에게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들은 딸은 몹시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소년을
병풍 뒤에 숨겨주었고 딸의 은덕으로 소녀는 호식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잠시 후에 그녀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친구 한 명이 놀러왔다. 그는 이정승의 딸이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김정승의 딸은 친구에게 물었다. 만일 누군가가 여기에 와서 몹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그러자 친구는 도울 수 있다면 당연히 도와야지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딸은 친구에게 병풍 뒤에 있는 소년을 데리고 나와서 이 소년은 호식의 운명으로 오늘 밤 죽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그러면서 친구에게 소년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 소년을 병풍 뒤에 숨겼다. 두 소년은 앉아서 호랑이가 나타날 때를 기다렸다. 죽게 되어 있는 날 밤,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정승의 집에 와서 딸의 방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는 굽실거리며 빌었다. 제발 저에게 당신이 숨겨둔 소년을 보내주세요. 두 소년은 냉정하게 안 된다고 말하면서 이런 잔인한 동물 같으니 라고 말했다. 허락 없이 정승의 집에 들어올 수 없다. 무엇보다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사람을 죽이고 잡아먹는 것이다. 그러자 호랑이는 대답했다. 저는 이미 사람만 99명을 잡아먹었습니다. 만일 오늘 밤 저 소년만 먹는다면 저도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발 그 소년을 저에게 건네주십시오. 그러나 소녀들은 호랑이의 간청에 동의하지 않았고 주역을 외우기 시작했다. 호랑이는 사납게 으르렁거리면서 정승의 집 주위를 맴돌았다. 이윽고 첫 닭이 울고 새벽이 되자 호랑이는 사라졌다. 소녀들은 병풍 뒤에서 소년을 끌어냈다. 그들은 심한 두려움에 떨며 기절해 있는 소년을 보고 그에게 미음을 먹였다. 소년은 곧 기운을 회복했다. 그는 호랑이가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도하였다. 그리고 소녀들의 은덕에 매우 감사했다. 소녀들은 소년과 이야기를 하면서 소년이 시를 짓는 것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들은 소년에게 다음날 치러지는 과거 시험을 보라고 제안했다. 그들은 출제된 문제와 답을 찾아내 함께 시를 지었고 소년은 열심히 익혔다. 시험관은 김정승과 이정승이었다. 시험관들은 소년의 시를 읽고 그의 뛰어난 재능에 감탄했다. 결국 소년은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했고 두 정승들이 모두 자신의 딸과 결혼할 것을 바랐다. 그러나 그는 어느 한쪽을 택할 수는 없었다. 모두 거절했다. 왜냐하면 두 소녀 모두에게 똑같이 신세를 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두 소녀 모두와 결혼하고 집에 데려와서 그의 어머니와 함께 화목하게 살았다. 그리고 여러 아이들을 낳았다.